대기업 외벌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대기업 외벌이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망이 솔직히 하나 줄어드는 거죠. 안정 하나 줄어든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생각보다 되게 다이나믹하잖아요. 대기업이 생각보다 조직 구성이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만 일하게 된다면 갑자기 직무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뭐 직장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잘리진 않지만 직무가 바뀌면은 잠시 다른 직무로 옮길 때 다른 한 명이 일하고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뭐 원래 이것도 근데 돈이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면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긴 해요. 가지고 있는 돈이 애초부터 좀 많으면. 근데 없으면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져간다는 게 가장 좋죠. 같이 벌면. 물론 대기업 외벌이의 장점은 뭐 육아에서 이제 전념하면 좋긴 하죠. 육아에서 전념하면 그에 따른 효과가 더 좋긴 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집안 경제력이 괜찮을수록, 가지고 있는 집안 경제력이 괜찮을수록 일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다 같이, 근데 일이 약간 무슨 뭐 문화일 이런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주부를 하시거나 그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죠. 대부분. 전 남친 이거 무슨 말이야? 내가 헤어지자 말한 쪽. 이거 전 남친이 갑자기 나한테 너무 잘해준 너에 비해 나는 못해주고 미안한 게 많고 너와의 추억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고 심장이 빨리 뛰어. 좋았던 시절 생각나서 지나간 내 행동에 후회되는 것들이 많다. 전 남친 사귄 지 얼마 안 된 새해인 있습니다. 이미 새해인 있고, 하지만 사랑 감정은 남지 않은 것 같아. 지금 아예 끝내고 다시 보자고 말 못하겠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너무 미안해. 한마디로 말하면 새 여자친구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연락 끊지 말고 잘 지내보자 이거죠. 솔직히 이거 남자분이 너무 하셨네. 그리고 솔직히 물어보신 분도 아마 알 것 같은데 너무 황당해서 올려온 것 같아. 좀 안타깝다기보다는 근데 헤어지자고 한 쪽이 근데 여성분이시라고. 근데 헤어지자고 말한 쪽. 근데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웃은 거는 좀 그렇고. 근데 여자가 헤어지자면 솔직히 남자분은 그래도 뭐 잘 지냈으면 이런 분위기가 많죠. 원래 남자끼리는 많이 싸워도, 그러니까 국가 간의 분쟁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엄청 싸워도 나중에 보면은 서로 친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남자분들끼리 그렇게 또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많이 싸워도 그냥 잘 지내자인데 너무 또 이렇게 선을 긋지 말자 이런 거겠죠. 지금 좀 기분이 서로 나빠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신입사원 조모상, 부의금 답내, 스벅커피, 스콘 괜찮을까? 입사한 지 8달 된 신입인데 지난주 조모상 당했거든. 회사 복귀하니까 선배님들 대부분 다 부의금 50단위로 챙겨줘서 너무 놀랐어. 난 부의금 답내 문화가 있는지 몰랐는데 아버지가 하는 게 예의라고 하시더라고.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근처 디저트 카페에서 파는 작은 스콘 생각 중인데 적절한지 궁금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미리 다 사놓고 오시는 분마다 따로 인사하면서 드린 거 어떨지 궁금해. 추가로 바로 옆 부서에 따로 챙겨주신 선배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그냥 자리에 두고 포스트잇 남기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부서가 부의금 답내 문화인지 없는지 모르겠어서 너무 고민이다. 사실 그냥 안 하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이게 뭐 그 답내 안 하는 게 그냥 회사에서 밝은 모습 보여주는 게 가장 괜찮긴 하죠. 회사에서 밝은 모습 보여주는 게 가장 괜찮고, 괜히 뭐 부담스럽게, 서로 부담스럽게 그냥 주면은 인사 한 번 정도만 좋으면 돼요.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매너라는 걸 떠나서 그냥 괜히 또 이상하죠. 이상하다기보다는 뭐 선물 그냥 서로 그냥 뭐 잘 지나가는 게 좋고, 뭐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이 마음씨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그 돈 받고 주고 나중에 어차피 누구나 다 마지막은 있으니까요. 10년 이상을 업무 공부 꾸준히 하면 장점이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결론부터 없어요. 공부는 학창 시절에 끝내야 되고, 업무 공부하라는 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자기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말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공부 좋았으면 솔직히 말해서 어렸을 때 판검사 됐지. 예전에 사법고시 다 살아있을 때. 사법고시 다 살아있을 때 대학 뭐 그 방통대에도 판검사 되신 분들 진짜 많죠. 그러니까 사실 10년 이상 업무 공부 꾸준히 했다는 분들 치고 제가 보기에 공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변명이죠. 자기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말라. 이거를 이제 어필하고 싶은 거지.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못하고 따로 공부를 해야 될 정도라면 사실 그 직종이 약간 자기와는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가 이제 일하면서 자동으로 익혀져야 되는 거라 이건 거죠. 근데 이 업무 공부를 따로 시간 빼서 하는 건 진짜 시간 낭비고 일할 때 하고 따로 공부하는 거는 진짜 따로 공부보다는 이제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뭐 인생 공부라는 말보다는 사람을 만나가는 게 가장 좋죠. 남은 시간에 사람 만나는 게 차라리 학교를 등록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러 간다는 생각 말고 학교에서 사람을 만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남아요. 나중에 10년 동안 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직장 생활에서 책 들여다보고 있으면 솔직히 시간 거의 다 시간 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실수령 금액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국민연금 이번 달 올랐나요? 이제 계속 이 수준을 떼는 건가? 국민연금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뭐 크게 약간 변동평은 있죠. 근데 아마 농어촌공사부는 약간 그 딱 경계선에 있으셨나 보네요. 공제를 좀 받으면 사실 어느 정도 그 실수령 금액이 거의 차이 나지 않나요? 근데 공제를 좀 잘 받는 게 중요해요. 공제를 찾아받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알겠든 공제 개념이 먼저 더 많이 떼간 다음에 자기가 증명해야 그 이제 그래야지 뭔가 그 뭐냐 행정 편의주의적인 건데 자기가 증명해야. 근데 그래도 요즘 많이 없애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내야 될 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공제를 찾아받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공제 찾아받는 게 솔직히 이거를 비판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최근에 그 온라인으로 잘 돼 있어요. 온라인으로 잘 돼 있어서 평소에 그냥 증빙만 잘 해놓으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죠. 실수령 금액이 줄었다는 분들은 솔직히 공제를 좀 더 많이 찾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일시 중단하기로 하면서 빅테크 이제 미국의 빅테크 업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빅테크가 결국에는 좀 더 오래 버텨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오르진 않았다 이 정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투자자들은 금리를 올려 미국 경제를 둔화시키겠다는 좀 연준의 약속을 믿지 않는 듯 기술주를 사들였습니다. 수요일에는 기술 거래주가 냉각되고 있다는 최신 증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락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오른 것만큼 약간 반납을 하는 상황이에요. 중앙은행 총재들의 매파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로 돌아갈 거라는 믿음은 이러한 기업의 약속한 미래 수익을 특히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당분간은 금리를 인상은 없지만 유지하기 때문에 인하에 배팅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출 수 있도록 제한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분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당분간은 일단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고 지금 이러한 움직임은 에너지와 같은 방어적 투자로 건조된 섹터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부합하는데 최근에 원유를 다루는 그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최근 몇 주 동안 유가 상승과 함께 석유 수출업체, 연료 정제업체, 유전 운행업체, 유전 서비스 업체 주가가 급등했죠. 결국은 일단 일시 중지됐다는 게 더 오르지 않다는 게 좋긴 하지만 일단 내려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 높은 상태로 좀 더 유지한다라는 그 관점이 시장에 약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연봉 드디어 4,800. 사실 연봉 4,800이 이루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블라인드는 다들 대단한 사람이 많아서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았다. 이번에 연봉 협상 기간 아닌데 10% 점프했다. 연봉 협상 기간 아닌데 10% 점프.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큰 회사는 아니지만 더 열심히 일해야지. 말할 곳이 없어 여기 올린다. 생각보다 연봉 4천 넘기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대기업들은 기본급 기준으로 기본급 연봉 4천이 오락가락한 때 많은데 요즘에 최근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원래 최근에 많이 오른 거지. 예전에는 연봉 기본급이 뭐 3천원인데도 많고 연봉 4천이 생각보다 찍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래서 임금 인상이 많이 이루어져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연봉 4천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연봉 대부분 연봉 5천에서 7천이 대부분이긴 해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인센티브는 별도로 해야 돼. 인센티브 합치면 이제 다 합쳐서 뭐 사람들이 6천에서 한 9천 이때가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고 나의 이제 초년생 분들 포함해서 끝까지요. 그러니까 임원 직전까지는 다 여기에 몰려 있고 임원부터는 솔직히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재량인데 한 이 정도에 다 몰려 있다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4천을 넘기 시작하면은 금방금방 또 이쪽에 다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우리 회사가 진짜 좋다라는 건데 시가 조그만해서 순환근무에서 거기서 거기고 출퇴근 시간 짧고 회사가 은은하게 좋다. 지방 공급추가 업무 포털 잘 돼 있고 블라인드 채용이고 젊은이도 많은 게 좋긴 하죠. 시가 작아서 근방에 살면 출퇴근 진짜 좀. 근데 소문이 빨리 도는 게 단점이긴 하시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소문이 빨리 도는 게 어떤 분에게 큰 단점이기 때문에 진짜 좋다라는 게 약간 주관적이긴 한데 사실 여기서 가장 좋아하시는 건 출퇴근인 것 같네요. 출퇴근이 빠르면 확실히 좋긴 하죠. 생각보다 출퇴근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커요. 출퇴근 시간 여기도 출퇴근 시간 한 번 더 나와 있네요, 사실. 근데 소문이라는 건 확실히 단점이긴 하죠. 왜냐면 생각보다 출퇴근 시간이 플러스지만 소문 빨리 도는 게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이제 모르겠죠. 나중에 들면 피곤하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같이 할 것도 없고 소문 빨리 돈다는 게 뭐냐면 사실 소문 빨리 도는 직장치고 진짜 사람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 사람이 자기가 뭐 일이 없으면 남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발전이 많은 조직일수록 남의 소문은 솔직히 거의 안 든다. 관심도 없고 너무 약간 매정할 정도로 관심이 없는 데가 있는데 소문이 빨리 돌면 솔직히 이제 자기 발전과는 좀 거리가 멀지만 자기 발전 안 해도 거기서 거기긴 하죠. 출퇴근 시간 좋은 게 확실히 이걸 다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죠. 어떤 분들은 자기 발전 없고 막 남의 소문하는 걸 진짜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자기 소문해서가 아니라 그냥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빨리 뭔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자체를 귀찮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뭐 호불호가 좀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시기에 어떠냐는 블라인인데 삼성전자를 다니시네요. 남편 주려고 사는데 어떤가요? 샀다. 스마트워치 안 좋아. 175불 정도로 보면 백화점가는 페라가모도 지금 뭐 한 40에서 100만 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네요. 생각보다 이런 패션 브랜드 시계를 하거든요. 이제 패션 브랜드 시계. 이런 브랜드가 솔직히 좋긴 해요. 생각보다 뭐 근데 어떤 분들은 말할 거예요. 무슨 뭐 해밀턴이니 진짜 시계 브랜드가 좋다고. 근데 그렇지는 않고 사실 아르마니, 페라가모 이런 브랜드가 되게 생각보다 좋긴 해요. 그리고 또 뭐 해밀턴, 롤렉스, 오메가 사더라도 나중에 이런 거 차시는 되게 많아요. 뭐 베르사체도 있죠. 요즘 베르사체. 왜냐면 패션 브랜드가 또 솔직히 디자인은 좀 괜찮긴 해요. 그리고 약간 튀는 맛도 있고. 그러니까 늘 무슨 뭐 굳이 계속해서 오토매틱이나 기계식 시계 혹은 무슨 까르띠에 뭐 이런 시계만 차는 것이 보석 브랜드니까요. 패션 브랜드 시계도 되게 괜찮다. 그러니까 전 잘 샀다 생각해요.